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구출하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롭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모성 보건 관련 행사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당분간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취약하다면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이 쓰레기 같은 문서, 바보 같은 제안이었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고농축 우라늄을 모두 가져가야 할 거라고 말했지만 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종전안에는 그 내용을 넣지 않았다면서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죠. 오늘 취약한 휴전을 언급한 건 휴전을 깨고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들을 빼내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이란이 종전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해방 프로젝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해방 프로젝트의 확대 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미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작전인데 지난 4일 개시했다가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거고 큰 군사작전의 일부분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종전안의 핵 프로그램 포기나 고농축 우라늄 방출 등 미국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자 이 군사작전 재개 카드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스스로 말했고 미국은 트럼프 일기 당시 재건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a plan. The plan is very simple. You know, in war you have to change, you have to be flexible. But the plan is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didn't say that in their letter. 네, 이번 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도 이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의 이란 원유 구매와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오늘은 시 주석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He'd like to see it get don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타이완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승인했는데요. 시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이 시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를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 재무부는 오늘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역량을 확보해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모든 파트너들이 진정한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 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위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의 양측이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는 인식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이란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으로 함께 해온 만큼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를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 탓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나무호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은 쿠팡을 둘러싼 갈등 속에 후속 협의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의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 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이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키드 회의가 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신병을 확보하거나 기소한 인원은 없는 가운데 수사 기간 안에 말끔히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임명 직후 내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첫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를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2차 계엄 시도 의혹으로까지 확대됐고 우발적 계엄이라는 내란 재판 1심 판단과 달리 계엄이 장기간에 걸쳐 준비됐다는 추가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작성된
당첩사 계엄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모으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겁니다. 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하며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 수첩의 신빙성을 재차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중에는 첫 압수수색으로 윤한홍 의원을 겨냥하며 관저 특혜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원희룡 장관까지 수사망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검찰의 김건희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사건도 실체 규명이 필요한데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5일 만료됩니다. 두 차례 연장하더라도 최대 7월 말까지는 수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 다만 수사 개시 2달이 넘도록 신병 확보를 하거나 기소한 인원이 없다 보니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 최 모 씨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는 국내에 38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유통하고 박광렬과도 직접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 윗선으로 불리는 일명 청담 사장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시가 380억 원, 2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박광렬과의 거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13대 포렌식과 마약 공급책 사라 김, 바티칸 킹덤 등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박광렬에게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그러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도 박광렬을 대면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주로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하고 공범들과의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하며 위조 여권으로 출국한 최 씨는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한 달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공범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상선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집주인이 깡통 전세를 남기고 갑자기 숨졌는데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막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대위 변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입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이곳에 전세금 3억 3,500만 원을 들여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전 재산이죠, 어쨌든. 왜냐면 이제 신혼집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모았던 모든 돈들을 다 이제 끌어서 지금 전세집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이 되니까. 그런데 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A씨는 집주인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오피스텔을 30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전세금과 집값이 비슷한 이른바 깡통 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A씨를 포함해 같은 건물 세입자 4명은 집주인의 가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보증금 대위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숨졌고 그 가족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 소유주가 사라진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그 허그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명백한 보증사고인데 이거는 보증사고가 아니고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허그는 이렇게 집주인이 숨졌을 때 전세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도움 역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세입자가 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허그라는 보증보험을 들었음에도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오로지 허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닌지. 세입자들은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뒤엔 집을 경매 신청하는 등 다시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갑자기 숨진 집주인이 남긴 깡통 전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허그를 상대로 보증보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